있어요. 이쪽 단원에 관련된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점수를 구분할 때 있죠. 좀 공부 좀 했나 안 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는 부등식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어려운 범위로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는데 이런 유형들이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해봅시다. 식 자체가 불편해요. 분수식도 나오고요. 가로도 있고.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이 식은 x에 관한 부등식이에요. 따라서 x만 문자입니다. 그럼 a는 숫자란 뜻이에요.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먼저 정리하라는 얘기죠. 부모 때문에 불편하죠? 첫 번째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4가 돼서 분배하면 4x 마이너스 4a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분배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암산하지 말고 그 다음 여기 2가 곱해진 상태에서 2를 분배한 마이너스 1을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x끼리 모으셔야 됩니다. x끼리 여기 4x 여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아니, 플러스 3x 이걸로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니까 5x가 남아요. 그 다음 상수항 x 없으면 다 상수입니다. 얘 넘어가야 될 애, 얘 넘어가야 될 애. 그 다음에 얘 남아있어야 될 애. 그럼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4a가 되기 때문에, 부동은 안 바뀌고 2a가 남아요. 그 플러스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된 결과, 그러므로, x의 범위는 5분의 2a-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x의 범위예요. 부등식은 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단계를 하신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x의 범위 중에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만족시키는 이라는 뜻은 x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구한 x의 범위 중에 양의 정수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자연수라 부릅니다.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있도록 2개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x의 범위를 찾아놨죠? 그림은 대략 얘가 이런 모양이에요. 어떤 값을 포함하고 그 값이 5분의 2a-3이에요. 걔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림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 범위. 색칠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숫자는 여기들 다 있는 거죠. 근데 선 위에 선 찍으면 안 보이니까 그래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안테나 만들어서 저기 범위를 표시하는 거지. 실제로 선은 다 수는 다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 그 점들의 연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뭘 원하죠? 이 안에 자연수가 몇 개? 2개. 2개. 그럼 이 안에 자연수 2개 들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10 안 되나? 9. 그럼 2개잖아. 여기 10하고 9만 있겠어요? 여기 8도 있을 거 아니야 왼쪽에. 안 되겠구나.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니까 2개니까 그럼 결국은 2하고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3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3이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5분의 2a-3이라는 얘 위치를 말해요. 얘 위치가 어디와 어디 사이? 2와 3 사이에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여기까지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적당히 합니다.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적당히까지 잘 따라와요. 근데 여기서 틀려요.
뭘 틀리냐면 이 문제는 절대로 얘가 답이 될 수 없어요. 누가 답이냐면 이거 잘 들어 여기서부터 답은 얘가 아니고 이게 답이거나 이게 답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절대로 얘가 답이 될 수 없고 둘 다 등호가 붙을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가 붙어야 이런 문제는 성립이 돼요. 보통. 힌트를 드린 겁니다. 힌트를. 선생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여기서부터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다 계산이니까 의미 없고 이렇게. 죄송한데 솔직히 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내가 이 흰색 범위 안에 들어있는 x의 숫자 중에 자연수가 두 개가 들어가려면 이 5분의 2a-3이라는 위치가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보통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될까?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 점의 위치가 1이 가면 되나요? 안 되죠. 1이 가면 2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연수가 두 개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1밖에. 그럼 1이 가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1도 있지만 2도 있고 뭐도 있어요? 3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점의 위치가 수직선이 시작되는 저 점의 위치가 2보다 왼쪽에 있어도 안 되고 3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보다 작아도 안 되고 3보다 커도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2랑 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5분의 2a-3이 2보다 작아지면 안 되지만 2보다 작아지면 안 되지만 2랑 같아지면 어떨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혹은 5분의 2a-3이 잘 봐야 돼. 여기 2야. 여기 3이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될려나? 잘 봐. 되네. 잘 봐. 된다. 약간 옆에 좀 쓸데없는 게 붙어있긴 했지만 지금 네가 구하는 이 수직선이 얘예요. 얘다. 그치? 근데 여기에 이 수점 밑에 있는 이 점의 위치 있잖아. 여기 점. 요 점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답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자연수가 두 개가 안 되고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답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3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답이 두 개가 아니겠죠. 자연수 두 개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론은 얘 점의 위치가 2와 3 사이로 움직이는 거는 당연해. 자명한 사실이야. 그 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지? 표시해놨죠? 이 범위를. 근데 얘가 2를 넘어가도 안 되고 3을 넘어가도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점의 위치가 2까지 이동한다면 혹은 이 점의 위치가 3까지 이동한다면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 저 점의 위치가 이 점이 아까 말한 저 점이 그 점이 누구죠? 얘입니다. 얘가 2까지 간다면 2의 위치로 이동한다면 이 범위 안에 자연수 두 개 맞나요? 맞네요. 1도 있고 여기 색칠했잖아. 그 값을 갖는 뜻이죠. 2로 가게 되면 2의 위치를 갖기 때문에 이 위치가 2로 가도 자연수 두 개라는 조건은 만족한다. 따라서 5분의 2a-3이 2랑 같아져도 조건을 만족한다 뜻이야. 근데 만약 얘가 이번에 3과 같아진다면? 그럼 이 점의 위치가 이 수직선의 이 점의 위치가 3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자연수가 몇 개 있죠? 1, 2, 누구까지? 3까지 값을 가져가잖아.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연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에 자연수 2개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건 답이 되는데 아래에 있는 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5분의 2a-3이 2보단 커 나왔지만 3보다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정확히 이제 a의 범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풉시다. 양변을 5를 곱할 필요 있죠? 10 2a-3
여기다 5를 곱하면 15. 양변에 3을 더하면 A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애줘야 돼요. 양변에 3을 더하는 게 우선이죠. 13. 2A 18. 양변 2로 나눠야 되죠. 양변 2로 나누면 부동은 안 바뀌고 6.5 여기 9. 이 안에 들어있는 책에서 이제 뭘 찾으라고 했나요? 문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연수의 값 찾으라고 돼 있어요. 이 안에 자연수 뭐 있어요? 7, 8. 합을 구하라는 얘기였어? 개수를 구하는 얘기였어요?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안 쉽습니다. 안 쉬운데 이해를 하시고 관련된 문제를 한 두세 번 풀다 보면 이게 똑같아, 풀이가. 매번 이런 식이야. 매번 이거 아니면 이거야. 다시 말하지만 둘 다 등호가 될 수 없고 둘 다 등호가 없는 것도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등호 붙고 한쪽이 붙으면 나머지 한쪽은 안 붙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아까 보니까 이 뒤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말했던 최고 유형 문제 거의 대부분이 이게 다 그거예요. 여기가 다 지금 관련된 문제들이거든요. 혹시 앞에서 비슷한 문제 있는지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요. 뭐 이런 것도 일종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x에 대한 부등식, x가 문자, 그럼 x 아닌 a는 숫자. 미리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x가 문자, 처음부터 a는 숫자. 따라서 x는 좌변, a는 우변.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풉니다. 전개가 필요하겠죠?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플러스 3a 2a. 그럼 x 남기고 x 없는 거 다 우변 넘겨요. 그럼 이거 두 개 덧셈하게 되면 좌변 5x가 남고 우변은 넘어가면 2a-3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가 우변 넘으면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 2-a가 좀 더 보기 좋죠? 양변 뭘로 나누죠? 5로. x는 5분의 2-a보다 작다. 이제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내가 구한 저 답을 수직선에 그려봤더니 그 값을 포함하지 않고 이번엔 동그라미가 표현 안 돼 있죠? 5분의 2-a. 얘가 이 값을 갖지 않고 얘보다 작아야 돼. 이 범위 안에 자연수 몇 개? 1, 2, 3, 4. 그럼 여기 1이 있죠? 2가 있다 칩시다. 3 있다 치고 4까지. 그럼 5는 여기에. 아까랑 비슷하죠? 패턴이? 그럼 5분의 2-a가 4보다는 크지만 5보다 작은 4와 5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답일 리가 없다고. 어딘가에 등호 붙는데 둘 다 붙어? 절대로 둘 다 붙지 않아.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어. 근데 어디 붙는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어디 붙는지 모를 때는 움직여 봐야 돼요. 여기는 이 동그라미 화살표를 좌우로 움직여서 첫 번째는 5분의 2-a가 왼쪽에 있는 4랑 같아졌을 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빈 동그라미가 5분의 2a 5분의 이 빈 동그라미 밑에 5분의 2-a가 있죠. 걔가 4랑 같아졌을 때 이렇게 요 그림. 그럼 여기 안에 자연수가 당연히 1이 있을 테고 2 있고 3이 있는데 4가 포함이 되나요? 이렇게 되면 4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동그라미 빠졌잖아. 4를 뺀다는 뜻이거든. 안 되네. 그럼 어디 등호 붙는 거예요? 5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4가 안 되면 5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혹시 몰라서 확인하는 거죠. 5분의 2-a가 4와 5 사이는 맞는데 5에 붙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5분의 2-a가 5에가 있는 겁니다. 위치상 5로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연수 1, 자연수 2, 자연수 3, 자연수 4까지 가능한데 5는 안 갔네요. 그럼 이거 딱 4개만 갔는데 4개만 간다는 게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얘가 4랑은 같아질 수 없지만 5랑은 같아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범위더라.
그래서 이제 이걸 푸시면 됩니다. 저 범위 양변 5를 곱하죠. 20 2-a 25 2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a의 범위를 구하려면 개수보다는 상수를 먼저 처리하셔야 되죠. 2를 뺍니다. 18 마이너스 a 2를 뺍니다. 23 등호 조심하셔야 돼요. 등호 빠뜨리지 마시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죠. 마이너스를 나누면 음수들이 붙는데 부등호와 반대로 a 음수가 붙으면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 반대로 등호는 원래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안 붙이는 겁니다. 있는 게 떨어지고 뭐 음수를 나눴다 해서 등호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부등호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23 뭐 찾는 거죠 근데? 상수 a의 범위 네, 얘가 범위예요. 근데 좀 모양이 안 이쁘니까 이쁘게 써보면 마이너스 23보다는 커나갔고 a는 마이너스 16보다 작다. 이게 네, 정답이 된다는 거죠. 보신 바와 같이 하다 보니까 숫자는 바뀌어. 그 자연수가 포함되는 개수도 달라. 하지만 풀이 패턴이 계속 일정해요. 계속 저 따위예요. 풀이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저절로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수학 문제의 난이도 높은 문제는 잘 들어. 고난도 문제는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야.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이에요. 크게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난이도가 극악인 거야.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 원래 어려워. 근데 얘가 변형도 막 수시로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내면 다른 문제, 또 저렇게 내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걸 풀 수 있으면 진짜 실력이 좋은 애들이에요. 원래 난이도 높은데 유형을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질 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고, 얘 같은 거예요. 난이도 적당히 돼. 난이도는 높아. 근데 변형이 별로 잘 안 돼. 기껏해야 숫자 바뀌는 거 빼놓고는 하는 짓이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반복적으로 두세 번만 하죠? 그럼 점수를 오히려 딸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나한테 유리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공부를 안 하는 애들한테나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점수를 깎는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공부하면 우리가 배웠던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점수를 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계산이 더러운 문제입니다. 계산은 굉장히 지저분하고 극강의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 있죠. 근데 실제 어려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하시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걸렸을 때 이제 선생님이 꿈과 희망을 주죠. 걱정하지 마라. 얘는 반복 연습하면 좋아진다. 근데 이런 거는 꿈과 희망을 줄 수는 없어요. 저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런 거는 뭐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다음에 맞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또다시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장담 못 하겠는데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 이게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국가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거에 해당해요. 난이도는 높지만 몇 번 하다 보면 비슷한 거야. 계속 돌리고.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이 문제 틀리면 진짜 죽여버리겠어요.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유형을 우리가 아직 시험까지 30일 넘게 남았어. 오늘 우리가 이 유형을 오늘만 연습할까? 아니야. 너 시험 볼 때까지 이 유형을 수십 번을 더 연습할 거야. 이런 유형을 수십 번 더 연습했는데 틀린다는 건 그게 이상하지 않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초반에 몇 번 헷갈리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아. 원래 초반에 헷갈려. 근데 하다 보면 좋아져. 그 계산이 더러운 문제는 뭐 네 계산력을 키울 수밖에 없죠. 이것도 뭐 선생님 도와드릴 게 없어요. 가끔 계산 안 돼서 나한테 시키는 애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계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유형들 아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거였고, 여기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있는 문제 중에 5번과 6번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있더라고요. 네, 뒤에 있어요. 어디 있었냐면 어디 갔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유제 5번과 유제 6번을 같이 볼 텐데 이게 이제 중등교과에서는 따로 요구하지 않는 문제긴 해요.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고등부 교과에서도 이 교과는 이제 빠졌거든요. 교과서에 이게 없어요. 1차 분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중학교에서 학교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한 번쯤은 다뤄보기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과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난이도 높여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출제를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연습량이 많지 않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문제를 많이 부등식 문제를 풀어도 이런 문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연습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교과에 없는 문제고 보통 문제집에도 잘 안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연습량이 다른 거에 대해서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똑바로 해놔야 됩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오답 정리도 하셔야 돼요. 오답 정리라는 게 말이 오답이지 틀린 것만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 수학 스스로 여러분이 오답 정리할 때는 오답이 틀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릴 때는 오답이 틀린 거 위주겠지만 학년이 높아지면 오답이 맞는 것도 정리를 하는 게 오답이에요. 왜냐면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내가 오늘 문제 2번을 풀었어. 고난도 2번. 풀었어. 근데 어떤 고난도 문제는 오늘 풀었던 문제를 며칠 있다가 다시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 흔히 말하는 직관력? 이거죠. 그날의 필에 따라서 이게 꽂힐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딱 꽂힌 거야.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접근법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그 필이 며칠 있다가 안 꽂힐 때가 있어요. 풀었는지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엊그저께 풀었는데 오늘 안 풀리는 거야. 비슷한 문제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 정리라는 게 틀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맞는 건데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맞추긴 했는데 다음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변형해서 낸다면 내가 맞출 자신이 없죠? 그럼 그것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요인의 일종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풀었는데 혹은 오늘은 안 풀어졌는데 관계없이 이런 용이 자주 출제하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고 선생님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좀 끄적끄적 된 다음에 맞으니까 동그라미 그건 넘어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연습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런 유형을 우리가 몇 번씩 다뤄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선생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문제를 끼워넣기는 할 텐데 장담은 못해.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에 바로 전날 푼 게 아니고 바로 며칠 전에 푼 게 아니고 시험 한 2주 전, 3주 전 그럼 2, 3주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이게 갑자기 생각난다는 보장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저런 거든 유형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짬짬이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죠. 또 교재 같은 거 할 때 이런 페이지들은 따로 접어놓거나 아니면 종이띠 같은 걸 붙여가지고 언제든지 이걸 훑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합시다. 5번. 다음 x에 대한 부등식. 또 그렇죠. x에 대한 부등식. x가 문자예요. 그럼 x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상수 취급하는 겁니다. 분배합니다. ax 마이너스 2 분배예요. bx 플러스 b 어떻게 하죠?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x가 문자라며. x가 있는 항을 모아줘야 돼. 그럼 bx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ax 마이너스 bx 부등 안 바뀌고 b 플러스 2 동령 처리되죠? ax 마이너스 bx x가 동령이니 a와 b는 x 앞에 계수가 됩니다. 그럼 계수끼리 뺄셈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몰라서 뺄셈이 안 되니 그냥 가로로 묶기만 하는 거죠. b 플러스 2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요건 잘 했는데 이제 보기를 보세요. 1번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닌데 부등호가 반대지 않나요? 지금 잘못 정리한 것 같죠? 1번이 틀렸어요. 문제는 틀린 걸 찾는 거네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A가 B보다 크다면 2번 A가 B보다 크다면 이게 양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2번에서는 이게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변을 A-B로 이렇게 나눠요. A-B 얘도 A-B 그럼 좌변은 약분 X 남고 우변은 그냥 써야죠. 뭐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부등호는
안 바뀌죠. 양수라며. 양수로 나누면 부동은 안 바뀌는 거잖아. 답이 이렇게 돼야 돼요. 2번 답 맞나요? 맞네요. 네. 근데 우리는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네, 틀린 거. 이건 2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A와 B가 서로 같으면 이제 지울게요, 이거. A와 B가 같으면 얘랑 얘랑 같대요. A와 B가 서로 같다면 여기는 0x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부등식 성립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런가요?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으면 이 얘가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 식이 참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를 찾아보는 겁니다. 참이 아닌 얘가 뭐 있을까요? 좌변 0x, 우변 b에다가 내가 만약 1을 대입했다 칩시다. 이렇게 됐네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은 3이죠. 0이 3보다 큰가요? 같은가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해가 없네요. 이 부등식을 만족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3번 A와 B가 같기만 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데 A와 B가 같아도 지금처럼 B의 값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무조건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면 해가 무수히 많아질까요? A와 B가 같은데 B를 -3 같은 걸로 한번 줘보는 겁니다. B를 -3으로. A와 B는 같으니까 좌변은 이렇게 됐어요. 0x가 됐고 우변은 -3 플러스 2 -1. 그럼 얘는 0이 -1보다 크거나 같다죠. 0과 -1이 같진 않지만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라는 뜻은 모든 수를 말해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1보다 크다를 만족하죠. 1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참이 되고 2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고 -5를 집어넣어도 참이 되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됩니다. 그럼 B값에 따라서 아까 말했지만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답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답은 다 나왔네요. 1번,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번엔 4번 봅시다. 4번.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는 뜻은 이번 얘는 음이라는 얘기죠. 양변을 A-B로 나눕니다. A의 개수. A의 개수. 그럼 좌변 X, 우변 약분 안 되니까 써야 되죠. 이렇게. 근데 음수로 나눠 쓰면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었네요. 네, 맞는 답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헷갈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혹시 실수할까봐 음수로 나누었다라고 하니까 음수로 나누 약분되고 x. 근데 여기다 음수로 나왔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게 아니다. 음수로 나눴다 해서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 생기는 게 아니야. 헷갈리는데? 아니 음수로 나누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음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으로 나누면 음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예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를 봐드릴게요. 2a 4 자리 없어요. 여기다 쓸게요. 2a 4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죠? x 앞에 있는 개수 그 모양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 모양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랑 그 모양 그대로 나누니까 약분이 되고 a가 남고 양수로 나누니 부동은 안 바뀌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그 모양 그대로 분모에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맞나요? 물론 얘는 답을 나중에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약분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2a 4 x 앞에 있는 개수 a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어요. 그 모양 그대로 나누어요. 이해돼요? 약분이 돼요. 좌변 a가 남고 우변은
A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2가 분모로 내려가고 분자에 4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음수로 나눴으니 부등호는 반대로. 근데 잘 봐. 양으로 나누든 음으로 나누든 양으로 나누면 그 양이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고 음으로 나누면 그 음이 분모에 내려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양이든 음이든 뭘로 나눴다고 해서 분모로 내려갈래 빼고 여기다 다른 어떤 부호를 붙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양으로 나누면 그 양이 분모로 내려가고 음으로 나누면 그 음이 분모로 내려가는 것 뿐이지 음으로 나눴다고 해도 또 음을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음으로 나누었으면 A-B 나누었죠? 이게 분모로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이 개수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갔으면 부등호 방향만 그대로 갈 건지 반대로 바꾼 거지만 판단하면 되지 이 개수로 나누는데 그 개수가 음수라고 해서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음으로 나눴으니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있는 모양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 모양에 조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할 조작은 이 개수를 분모로 내리되 네가 할 행동은 딱 하나야. 부등호를 그대로 갈 것인지 반대로 바꿀 것인지. 아셨어요? 쓸데없이 여기다 막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상한 부호 갖다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4번은 맞는 답이고요. 5번은 AB 값에 따라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요?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다시 한번 여기 옆에 쓸게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념에 입각한 수업이고 바로바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자꾸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혹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설명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더 참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뭐 재밌게 툭툭 풀어지는 것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학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많습니다.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케이스 분류.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풀면 답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으면 이런 풀이는 이렇게, 이런 풀이는 이렇게. 답은 하나. 정해져 딱딱. 근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 상황에 따른 똑같은 문제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풀고 있는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이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이 보기를 1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하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6번에 보면 보기가 없어요. 위에서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보기로 봤으니까 이제는 직접 6번은 네가 직접 케이스 분류하라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 값에 따라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 책에다가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1차 부등식 문제인데 1차 부등식 문제예요. 등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꼴이에요. 부등호 방향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와 해가 없다. 이 케이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A가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책에다가.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이거 꼭 써놓으세요. 말했듯이 여기에 이 부등식에 등호나 부등호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등식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런 꼴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부등식, 해가 없는 부등식을 만들려면 일단 A는 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둘 중에 하나 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떤 꼴이 되어야 되냐면 0x는
음수. 요런 꼴이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부등식 꼴에 본다면 0x는 음수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 음이에요. 0이에요. 우변 음수예요. 0은 음수보다 항상 크잖아. 늘 성립하거든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럼 해가 없는 케이스는 좌변은 0x가 되는데 우변이 양수, 이런 케이스 있죠. 이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좌변은 0이야. 0이 양수보다 클 리는 없잖아.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부등식을 참 만드는 0이 양수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는 x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왜 빠진 게 하나 있네? 좌변 0x는 음보다 크다. 좌변 0x는 양보다 크다. 0 빠졌네요. 0x는 0보다 크다. 여기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은 참이야 거짓이야? 0이 0보다 크게 만드는 x가 존재할까? 0이 0보다 크진 않잖아. 같은 거지.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건 해가 없는 케이스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를 본다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고 얘네들은 이 경우에서는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b가 양수가 되면 b가 음수가 되면 해가 무수히 많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다시 5번 갑시다. A, B의 값에 따라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없게 만들지 못하면 되죠. A와 B는 서로 같은데 아까 말한 B에다가 뭐 1 같은 거 두시면 돼요. 이게 얘죠. 그럼 좌변은 0x, A, B 같으니까 빼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우변은 3, 뭐 예를 든 거죠. 그럼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3보다 클 수도 없고 같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 B 값에 따라서 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자, 6번 갑니다. 6번. 자, 아까 했던 것들을 그냥 정리해서 좀 빠르게 이제 할게요. 아까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천천히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정리해요. a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3 이항합니다. a 마이너스 3 x 이 정도 빨리 묶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6. 마이너스 1 빠졌네요. 그럼 이게 4 이렇게 남겠죠? 네. 자,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근데 이 부등식을 풀려는데, 부등식을 풀려면 이 x 앞에 함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거 아까 말한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3보다 크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양이라는 얘기죠? x 앞에 있어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양수를 양변 나누면 부등호 안 바뀌고 저 개수 그대로 분모로 내려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a가 만약 3이 되면 좌변은 0x, 우변은 4. 이 케이스는 뭐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랬죠. 이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이 4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는 케이스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3보다 작아. 그 앞에 있는 개수 음수죠. 음수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저 음수라는 개수가 분모로 내려갔다고 해서 함부로 마이너스를 붙이지 말라고 그랬다. 양이든 음이든 이 개수는 그대로 분모로 내려가고 대신에 음수였으니 부등호와 반대로 바뀔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죠? 6번의 답은 뭡니까? 그러면 답이 뭐예요? 이게 다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필요한 것만 쓰자면 첫 번째, a가 3보다 클 때는 이게 답이고 a가 3일 때는 해가 없다가 답이고
A가 3보다 작으면 이게 답이에요. 이 부등식 이렇게 다 써주면 저게 답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글씨만 쓰시면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케이스 분류된 부등식, 복잡한 부등식의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질문할 때 문자를 보내도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한지 이번 내용은 많이 어려워서 문제를 많이 못 풀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계신데, 개념이 부족하신 게 아니고 안 배운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무 겁내실 필요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요 뒤쪽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셨던 문제 중에 2번 보세요. 1번은 지금 시간상 여러분이 한번 저 정도는 이것만 잠깐 할게요. 잠깐만. 1번은 요 1번 있죠? 요 1번 위에 써놓으세요.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라고 써놓으세요. 내가 써드려야 되나요? 요 1번 위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이걸 문자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냥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적당하다는 건 뭘까요? 그게 말 그대로 적당한 거예요. A와 B는 0보다 작잖아. C와 D는 0보다 크고. 근데 잘 보시면 이 간격이 일정한가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뭐 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합니다 하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적당히 잡으면 돼요.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1, 얘 뭐 3, 4 이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무규칙을 막 세워도 돼. 뭐 간격이 한 칸? 간격이 한 칸일 필요 없어요. 5 이렇게 잡아도 돼요.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뭐만 지키면 되냐면 둘 다 양. 근데 제가 더 작은 얘가 더 큰 양.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당히 조건에 맞게 적당히 재보시고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저 부등식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적당한 예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긴 하셨는데 이 예 말고 다른 예를 들면 혹시 답이 달라질까요? 답이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A가 가장 작고 B가 그 다음 작은데 둘 다 음수, C와 D는 큰데 양수, D가 더 큰 양수. 만약 이렇게 적당한 예를 들었는데 이 숫자 말고 딴 걸 예를 들었는데 만약 이게 답이 달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답이 아까랑 이렇게 둔 예랑 다른 예를 뒀을 때 답이 달라져. 그럼 이런 문제 출제할까? 출제 안 하겠죠, 이런 문제. 예를 들 때마다 답이 달라지면 절대 이런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요 조건 하에라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일 수밖에 없는 답만 골라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교 시험에 저런 거 나오면 적당한 예를 찾으세요. 아셨죠? 승준? 알겠니? 응. 안 괜찮으면 가서 물 한잔 먹고 와. 시간이 애매하면 2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방정식을 풀라잖아요. 그럼 x값을 찾아야 되니까 분모 2, 3, 4를 지우기 위해서 양변의 12를 곱합니다. 첫 번째 양변의 12를 곱한다. 그럼 약분되고 6이 남죠. 6을 분배하면 6x-12. 조심해야 된다. 약분하면 4가 남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4가 남습니다. 마이너스 4를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신 없으면 쓰라고 했다. 12를 곱하면 3이 분배되니까 3x-3a가 돼요. 자, x끼리 모아야 됩니다. 넘깁니다. 6x에서 4x를 빼면 2x가 남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남아요. 그 상수항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x 앞에 있는 것은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x의 값은 구해진 x의 값은 3a 마이너스 8 요게 해가 됩니다. 다음에 2번 그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3a 마이너스 8이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부터 가벼운 이제 1차 부등식이 되죠. 양변에 8을 더하면 3a, 12, 13. 이걸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a는 4보다 크고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저게 a의 범위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하여 끊어야 되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시오. 일단 앞에 거를 만족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걸 정리해 봐야 되겠죠. a에 대한 지금 문자가 a밖에 없으니까요. 다음 부등식을 푸는데 문자가 a밖에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a에 대한 부등식이에요. 12를 곱해야 되겠네요. 또 12를 곱합니다. 6이 남고요. 마이너스 4a가 남고 부동 안 바뀌고 2가 남고 마이너스 3a가 남아요.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부동가 반대로 되고 이렇게 돼요. a가 4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고요. 두 번째 이제 저 부등식을 풀어내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상수 a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x에 대한 1차 부등식. x가 문자구나. 그럼 x 아닌 a는 이제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 전개를 됩니다. ax 마이너스 2a 분배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이항을 하죠. ax 마이너스 5x 2a 마이너스 10 동량 처리되죠. 근데 계수가 계산은 안 됩니다. 가로로 묶는 거죠. 2a 마이너스 10 양변을 a-5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나눈 값이 양음인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약분부터 해볼게요. 좌변은 x가 되고 부동은 나중에 우변은 분자에 있는 2a-10이 분모에 있는 a-5의 정확히 몇 배냐면 2배입니다. 이게 2의 배수로 묶인다는 얘기죠. a-5 그럼 분모 a-5분의 분자 a-1인데 a-5분의 2a-5인데 여기는 1이 곱해져 있다고 봐야 되고 얘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2가 남아요. 남은 이제 부동호 방향이죠. 이제 다 했어요. 부동호 방향만 잘 결정하면 되는데 나눈 수가 양수이면 부동호는 안 바뀔 거고 음수이면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는데 a가 4보다 작답니다. a가 4보다 작으면 a-5는 당연히 음수죠. 4보다 작은 수를 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음수가 나올 겁니다. 음수로 나눌 때 부동호는 반대로 바뀐다. 이게 이 문제 정답 3번의 정답이 된다 인 겁니다. 4번 1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답니다. 이랬을 때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우리 앞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이런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얘가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이 답과 이 답이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서 일단 해를 먼저 구해놓는 게 급선무예요. 5x 마이너스 8 부등호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 그렇죠? 8 마이너스 5가 되니까 3이 남아요. 양변 x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좌변 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우변에도 해가 서로 같다고 그랬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에 해가 될 겁니다. 근데 해를 구하려면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않나요? bx 마이너스 3 ax 마이너스 2a 이항을 하죠? bx 마이너스 ax 3 마이너스 2a 물론 마이너스 2a 플러스 3도 괜찮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 b 마이너스 a x 3 마이너스 2a 자 남은 거는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 b 마이너스 a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질 것이고 x가 남고 우변은 b 마이너스 a분의 3 마이너스 2a가 남아요. 근데 문제는 부등호인데 부등호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왼쪽을 보래. 야, 왼쪽에 있는 거와 오른쪽에 있는 해가 똑같아. 아, 내가 구하는 답이 이렇게 돼야 되네?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부등호를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반대로 바꿔놓으라는 뜻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누었던 b-a가 음수였다는 뜻이니 당연히 b보다 a가 큰 겁니다. 됐죠? 이게 필요 있든 없든 정리할 필요는 나중에 써먹든 안 써먹든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b가 a가 b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조건에 맞게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놨어요. 근데 문제가 다 맞는데 부등호 방향까지 맞춰놨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문자식이 b-a 분의 3-2a가 결론은 답이 똑같아지려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답과 똑같아질 거냐. 우변의 상수가 1이 돼야 되니까 이 우변에 있는 문자식이 1이 돼야 좌우는 서로 같은 해를 갖게 된다. 그럼 풉니다. b-a분의 3-2a가 1과 같다. 양변에 분모를 지으려면 양변에 b-a를 곱해야죠. 얘를 곱한다. 그럼 얘도 b-a를 곱한다. 분모 없어진다. 좌변 3-2a, 우변 b-a. 그럼 이제 이 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자 정리를 해야 돼요. 얘를 1로 넘겨볼까요? 마이너스 얘를. 그럼 얘는 플러스 2a가 되고 동령 처리하게 되면 a 플러스 b가 3이에요. 근데 a, b를 구하래? 더해서 3이 되는 게 무수히 많은데? 아니에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수, 정수 이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자연수 a와 b로 돼서 3이 되는데 a가 커야 돼? b가 커야 돼? 이거 알고 있는 거 중요했네요.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a가 b보다 크답니다. a가 b보다 큰데 둘을 더해서 3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밖에 안 남죠. a는 2, b는 1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어떤 a, b도 a가 b보다 크면서 합쳐 3이 되려면 이 조건 말고는 만족하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다가 되는 거죠.